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역시 미국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 의회의 목소리는 단순한 우려나 경고가 아닙니다. 미북 회담의 심각성 그리고 트럼프의 잘못된 협상 전략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이런 오판은 유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고 이상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큰 흐름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시각,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조언을 듣고 오판을 하고 있다. 제재를 완화하는 바람에 비핵화의 협상 동력이 협상 목표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담의 목표가 북한핵의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군비 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북 제재의 이행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포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자꾸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미국 의회는 그리고 아직까지 미 행정부는 좀 버티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가 잘 안 돼서 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현재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의 외교 트랙 이 얘기는 즉 대화, 평화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남북과 미북 간의 외교 트랙으로 인해서 그 진전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진정 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협이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대북 제재 문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죠? 만약에 한국 기업과 은행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든다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잖아요. 이러한 우려에 관해서 미 의회도 우리 못지않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들었을 때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겪게 될 국제적인 신인도의 심각한 훼손 이거는 돈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이런 거를 볼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그 심각한 우려의 메시지로 미 의회의 상하 특히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상원의 아주 영향력이 큰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지난 2월 11일 날 전달을 했고 이것이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니스트에 의해서 2월 14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현지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러한 미 상원 의원들의 경고 서한을 언제 어떻게 입수를 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이렇게 어차피 미국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도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우리 취재 특파원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를 보고 인용해서 이제 보도하면서 그나마 알게 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파원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런 의견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조언을, 그런 여론을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보도하는 것도 언론기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현지 공간에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 요원들이 전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한을 그러한 현지 대사관에 있는 우리 공관원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수집을 해서 정부 당국에 보고를 했는지, 그러한 보고를 듣고 우리 정부 당국은 어떻게 2차 협상 전략 또는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서 세부 전략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과 그리고 현지 공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2차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중재 외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이번 서한이 제가 보기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미 의회 상하 양원 이런데 우려, 이런 메시지 제가 수차례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려가 되느냐면 그 서한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를 했습니다. 뭐냐? 대통령이 작년 가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제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역설했습니까? 제재 완화를. 그렇죠?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인들을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성명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연결 공동조사, 이런 걸 연말에 다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의회가 우려하는 사안들을 전부 이번 서한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지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직접 거명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왜? 최근에 개성공단 문제, 현금이 문제가 된다면 현물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걸 대안이라고 나서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입니다. 북한 외교장관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미 의회 의원들이 서한에서 직접 거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 은행들 직접 사례 뭐냐? 대북 투자 침을 신설했다는 그런 내용을 직접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즉, 미 의회 중진 의원들이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전략, 협상 전략, 제재 문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못지않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제1야당의 한국당 의원들하고 똑같이 우려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것을 현 정부는 우려하고 중재가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참고해서 김정은이를 다루지 않으면 정말 한반도 안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우려가 많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한테 비핵화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확실한 제재 완화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성공한다는 낙관적인 메시지. 이거야 트럼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십억 달러를 김정은이한테 퍼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거 하나는 달라졌어요. 이제 트럼프도 의회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쉽게 제재 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늘 우려한 대로 이번 협상부터는 비핵화 협상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동시에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폼페이오가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플러스 평화협정, 평화체제 문제도 그런 메커니즘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군비통제 협상으로 슬슬 바뀐다. 이미 제가 한 달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트럼프는 내년 대선 때까지 미국 김정은과의 대화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